어떻게 이제 그 가안도 크다. 예. 지금 어느 때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 모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국방위원장 지내셨어요? 예. 정두원 의원님이. 자, 이 기무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지금 기무사 문건 공개로 인해서 일파만파인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으로 적폐몰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건 관련한 소식 접하셨을 때 두 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일단 부정적인데요. 어떻게 이제 그 가안도 크다. 예. 지금 어느 때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 모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국방위원장 지내셨어요? 예. 정두원 의원님이. 예. 그거를 요새 이제 감히 아무리 큰 장군도 감히 이런 생각을 정리를 그것도 문건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건 뭔가 윗선에 예. 어떤 지시나 뭐 암시가 있지 않으면 작성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작성하는 사람이 이걸 설마 실행에 옮기려고 다만 위에서 요구하니까 보고서는 작성해 줄게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게요. 예. 뭐 SBS 단독 보도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한민구 장관 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이. 예. 근데 그 내용 저도 그것을 다 봤는데 예를 들면 심지어는 국회에서 그것을 무력화시켰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통해서 시간을 끌고 간다. 그래서 이제 계엄령으로 확대한다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예. 한마디로 보면 이게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예. 3분의 2가 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 의결을 해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위수령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위수령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위수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 바로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을 탄핵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탄핵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과반입니다.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반의 국회의원들을 잡아가야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야죠. 우리 지금 제6공화국 헌법에는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국회를 정지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없어요. 근데 국회는 어떤 사람도 국민의 뜻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탄핵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뭐 미수령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만화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한민구 장관은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은 지시한 최윗선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기무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한 말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합참 범죄도 합참해서 해야지. 이제 군이 출동하고 이런 거는 기무사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 보안사를 이제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대에 사는 사람이 이제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과거 시대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증거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김영우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은 이제 그게 최악의 상황들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한 거다. 뭐 그렇게 주장해도 제가 보기엔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으로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김성태 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만약에 적폐몰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 문제가 진행된 거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박근혜 정부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진행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검찰단 그러니까 군 내부의 특별검찰단이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사실은 국회에서도 만약에 이걸 청문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구성이 되면 당연히 국방에 소집해서 이 문건에 대해서 작성한 지시를 내린 사람은 뭐고 실제로 작성 지시를 내린 의도가 뭐고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당사자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작성했다는 소광원 그 당시에 이제 기무사 참모장 1차장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조윤천 씨는 지금 기무사령관은 해외에 나와 있고 또 이제 뭐 그 윗선에 검토되는 사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송영무 장관이 처음에 기무사 TF에서 이걸 조사하라고 그랬다가 이거 안 돼. 기무사에서 TF에서 조사하지 말고 별도의 검찰단에서 조사하라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고 지금 대통령은 송 장관도 빠져라.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 문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그거를 왜 지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옹호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도리어 그 정치적으로 수를 읽을 수 있다면은 이참에도 친박을 그거는 너무 정략적인가요? 거기까지 가면 오바고. 아니 네. 지금 뭐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친박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 걸 청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정조사하면은 맨날 비리 막 난리치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뭐 4대강 문제라든지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된 게 지금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구 기금본부장 지금 인사개입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막 상대방을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분차분하게 도대체 왜 이런 지시가 왔냐. 네. 해서 그런 걸 청문회라고 지금 국정조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국정조사를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실체를 밝혀내고 네.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네.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4대강도 접근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홍수 피해는 다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게 4대강 덕인가 하는 분들도 있고 4대강과 무관하다 하는 분도 있고요. 4대강 사업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 전에 그 감사원이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태근 의원님, 이 이야기 하자라고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대강이 이제 용도 3위가 아니라 용도 계륵이 됐잖아요. 용도 계륵.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번의 감사를 통해서 그 처음에는 뭐 보혜 두 번째 감사 때 이제 보혜 안정성 문제, 수질 문제를 얘기했고 세 번째 감사 때부터 이제 소위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감사에 구체적인 이 보혜 깊이까지 네. 그 MB가 이제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보다도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네.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심 6m 유지를 강조했다는 건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6m가 그 유지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 또 파해내야 하는 것이고요. 퇴적이 될 테니까 강의 흐름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 4대강 사업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6m 수심을 유지할 뭐 절실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사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때문에 시작한 건데. 예. 이제 MB가 청계천의 대성공을 이제 뒷받침해서 서울시장 됐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예. 사람이 이제 한 번 성공한 걸로 또 써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로 흥한 자, 물로 망한 이제 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실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준비하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네. 예. 이미 저 국회의원 시절부터 네. 나는 청계천도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로 대선을 한번 치러보겠다. 근데 의원님, 궁금한 게요. 네. 뭐 대운하를 해서 도대체 뭐 무슨 실익이 있다는 건지. 아니 그때 실제로 그 MB가 3위였어요. 그 고건 박근혜. 그렇죠. 그러다가 한반도 대운하를 내세우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북한 변수도 했지만 그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청계천 사업이 성공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계기도 됐고 사실 한나라당 경선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 대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때 경선에 나왔었거든요. 독국물이 이제 배가 전복되면은 어떡할 것이냐. 서부터 이제 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거를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의문들이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MB가 이제 대통령 되고 광우병 사태 터지고 또 여러 가지 인사 실책 생기면서 인기가 추락하면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신뢰가 꺼지면서 이게 이제 결국 공격 대상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추진이 막혔던 거죠. 그러니까 MB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 사람 저도 포함해서 이거를 한반도 대운을 궤도 수정해야 된다 해서 4대강 산류로 바뀌었는데 MB는 끝내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의원님이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꾸자라고 제안하신 거를 전 보도를 봤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의원님이 제안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MB가 끝내 하려고 했던 대운하 사업은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MB는 나중에라도 배를 띄우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좀 깊이 판 것 같고 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나머지 정태훈 그 한반도 대운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김석철 교수라고요.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인 도시건축가죠. 예를 들면 지금 여의도 한강에 대한 설계를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의도는 한강이 그 안을 관통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군사정부의 그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5.16 광장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정모양적골이 된 거거든요. 각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김석철 교수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이분이 그 예술의 전당 설계한 분이군요. 그렇죠. 그 정말 대표적인 그 천재죠. 천재 설계가인데 그 한반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북한이 한 2,500만 그리고 수도권이 한 2,500만 그리고 이제 그 이하 충청 그 호남 영남을 망라하는 지방권이 한 2,500만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반도를 다시 설계를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과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그 지방공항, 대공항을 국제공항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밀양이나 가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대전에서 통영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와 광주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함양이 되겠죠. 함양.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의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에 운하가 2개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소위 북강권과 관련해 가지고 원산에서 한강을 잇는 그게 추가령 협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령이 대략 한 600m가 채 안 되는 것인데 그거를 관통하는 운하를 만들면서 핵심은 거기에 이제 가스관, 시베리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관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사람 그러니까 뭐 수천 톤이 아니라 수백 톤 단위는 그런 이제 운하를 연결하자. 이게 이제 프랑스의 미디 운하 같은 경우가 지주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하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에너지와 사람이 이제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낙동운하인데 낙동강을 운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옆에다가 운하를 별도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자원은 보호를 하고 사람과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를 만들고 이게 원래의 계획이에요, 이분이. 그렇다면은 강은 강대로 두되. 그럼요. 그 이제 운송용 이 운하는 따로 두자 이런 얘기였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부산 신항과 연결하는 이제 운하를 만들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게 MB한테 와가지고 4대강을 연결하는 운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석철 교수는 처음부터 아니 낙동강하고 한강을 왜 연결하냐. 지금 같은 시대에. 제 의문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변질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도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강을 청계천처럼 깨끗하고. 지금 한강처럼. 지금 한강이 과거에는 저기 맨날 홍수 나고 가물 때는 또 악취 나고 이제 하수구로만 쓰였거든요. 순수한 의미의 치수. 그러니까 한강의 본래 기능, 강의 본래 기능을 살리자. 강이라는 게 이제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도 있고 또 배도 다니고 나룻배도 다니고 또 낚시도 하고 뭐 도로도 생기고 체육시설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강이 저렇게 된 겁니다. 1980년 초에 전두환 시절에. 근데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MB였어요. 현대건설 회장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MB가 이제 강에 대해서 이제 뭔가 자기가 이룬 게 있으니까 그거를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김석철 교수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 살리기 사업. 아니 한강 전체 디자인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여의도를 디자인해 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만은 김석철 교수가 여의도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강 전체를 다시 디자인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그게 이제 건설 공사를 이제 MB가 한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강에 저기 지금 신곡에 수중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저렇게 좋아지는 거는 조금씩 나아지는 건 뭐냐면 한강은 그때 사업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강에 들어오는 지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왕수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중랑천, 뭐 안양천. 지금 한강에 들어오는 뭐 양재천까지를 포함해서 한강에 들어오는 물에 지천의 물에 98%를 처리를 합니다. 오폐수에 대해서 한번 걸러내고 한강에 들어오도록 정수를 하는 거죠. 저희 집이 용인에 있는데 탄천의 발원지입니다. 탄천도 잘 관리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 왜 4대강 문제를 얘기하자고 했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4대강 문제가 막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2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소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목목으로 예비타산동 조사도 피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지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낙동강 한강은 내버려 두시고 그 당시에 이제 영산강하고 그렇죠. 금강은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합시다. 이게 이제 한 4조 원 예산뿐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가 지천 사업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잠깐이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시 공무원으로 MB 덕에 좀 있었잖아요. 부시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강을 이제 저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야 이게 강을 살리려면 수량만을 확보해가지고 수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지천에 들어오는 오염원 문제들을 처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천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천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랬더니만 일단 4대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4대강부터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지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틀린 건데 왜 순서가 틀렸냐면 이제 그런 걸 성과주의라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 이제 4대강을 다 마무리해가지고 내 큰 업적으로 삼겠다 이제 그런 이제 욕심을 가진 거죠. 그 순서가 틀렸다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 한꺼번에 하겠다는 게 잘못된 거고 또 그걸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뭘 지적하고 싶냐면 뭐 그것도 문제지만은 감사원이 4번을 감사를 한 게 저는 좀 웃긴다고 생각해요. MB 정부 때 한 번 했고 그 박근혜 정부 때 2번 했고. 그런데 감사 때마다 감사 내용이 좀 바뀌고 추가되잖아요. 그럼 이전 감사는 뭐였냔 말이에요. 나는 그런 감사원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걸 믿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저는 고쳐나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감사원을 조사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검찰이 하든지. 그래서 검찰하고 감사원은 팽팽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안 건드립니다. 또 한 군데가 어디냐 국회. 그래서 저는 4대강 문제도 4대강 문제지만 감사원이 그러니까 저는 뭐 이해는 해요. 뭐 요즘 공무원들이 무슨 영혼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대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과 관련된 감사 기능은 어디 있냐면요.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4대강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를 해체시키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 보를 개방을 했어요. 보 자체는 이제 이동보니까요. 가동보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지금 요번에 보면 우리가 제주도 덕분에 이 태풍이 이제 일본 서남부 쪽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재난에 대해서는 1등 국가라고 하는 일본에도 히로시마에 지금 히로시마 원폭 수준의 지금 이제 재해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근데 또 보가 갖고 있는 홍수 방지 기능이 있는 것도 또 맞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저는 앞으로 이 보 문제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정말 100년 대계를 갖고 4대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좀 더 긴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정책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벨기에가
이번에 4강 올라갔잖아요. 예. 벨기에가 지난 월드컵 떨어지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벨기에가 왜 졌냐. 네. 벨기에 축구 실력이 왜 떨어졌냐를 1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네. 대표팀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결론이 나면 그거대로 개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섣불리 이제 이것을 뭐 해체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지천 사업 문제가 이제 남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되니까 박근혜 정부 때 돼가지고는 앞으로 하천에 돈 넣지 마. 물에 나가는 돈 넣지 마. 이래가지고 지천 사업이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감정이 섞인 거죠. 네.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천 사업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굳이 오늘 이게 참 오늘 어려운 주제 오늘 청취율 조사하는데 청취율이 올라가는 아니요. 재밌습니다.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김용민의 정치쇼만이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다른 관점을 한번 제기해 보자 해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다름 아닌 수십 6m 이곳이 버리고 한강 낙동강보다는 영산 금강산부터 그리고 지천부터 단계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했다면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0대 민주당 지지자라고 자신을 밝힌 배궁사님, 시드니에서 고릴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MB가 두 분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데. 이건 털 바뀌시는 거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다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 참에도 친박. 그거는 너무 정략적이고. 너무 정략적인가요? 거기까지 가면 오바고. 아니, 지금 뭐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친박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국회에서 이런 걸 청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정조사하면은 맨날 비리 막 난리를 치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뭐 4대강 문제라든지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된 게 지금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구기금본부장 지금 인사개입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막 상대방을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분차분하게 도대체 왜 이런 지시가 왔냐. 해서 그런 걸 청문회라고 지금 국정조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국정조사를 너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체를 밝혀내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4대강도 접근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홍수 피해는 다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게 4대강 덕인가 하는 분들도 있고 4대강과 무관하다 하는 분도 있고요. 4대강 사업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그 감사원이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태근 의원님, 이 이야기하자라고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대강이 이제 용도 3위가 아니라 용도 계륵이 됐잖아요. 용도 계륵.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번의 감사를 통해서 그 처음에는 뭐 보해 두 번째 감사 때 이제 보해 안정성 문제, 수질 문제를 얘기했고 세 번째 감사 때부터 이제 소위 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감사의 구체적인 이 보해 깊이까지 그 MB가 이제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제 그 간도 크다. 지금 어느 때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 모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국방위원장 지내셨어요, 정두원 의원님이. 자, 이 기무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지금 기무사 문건 공개로 인해서 일파만파인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으로 적폐몰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건 관련한 소식 접하셨을 때 두 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일단 부정적인데요. 어떻게 이제 그 간도 크다. 지금 어느 때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내란 모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국방위원장 지내셨어요, 정두원 의원님이. 그거를 요새 이제 감히 아무리 큰 장군도 감히 이런 생각을 정리를 그것도 문건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건 뭔가
저 윗선에 예. 어떤 지시나 뭐 암시가 있지 않으면 작성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작성하는 사람이 이걸 설마 실행에 옮기려고 다만 위에서 요구하니까 보고서는 작성해 줄게 이런 마음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보기에는 좀 심각한 게요. 예. 뭐 SBS 단독 보도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한민구 장관 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이. 근데 그 내용 저도 그것을 다 봤는데 예를 들면 심지어는 국회에서 그것을 무력화시켰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통해서 시간을 끌고 간다. 그래서 이제 계엄령으로 확대한다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예. 한마디로 보면 이게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당시에 샀는데 네.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보다도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네.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심 6m 유지를 강조했다는 건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6m가 그 유지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 또 파해내야 하는 것이고요. 퇴적이 될 테니까 강의 흐름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 4대강 사업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6m 수심을 유지할 뭐 절실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사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때문에 시작한 건데. 예. 이제 MB가 청계천의 대성공을 이제 뒷받침해서 서울시장 됐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거든요. 예. 사람이 이제 한 번 성공한 걸로 또 써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물로 흥한 자, 물로 망한 이제 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실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준비하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예. 이미 저 국회의원 시절부터 네. 나는 청계천도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로 대선을 한번 치러보겠다. 근데 의원님, 궁금한 게요. 뭐 대운하를 해서 대체 뭐 무슨 실익이 있다는 건지. 아니 그때 실제로 그 MB가 3위였어요. 그 고건 박근혜 MB. 그렇죠. 그러다가 한반도 대운하를 내세우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북한 변수도 했지만 그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청계천 사업이 성공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계기도 됐고 사실 한나라당 경선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 대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때 경락의 상황들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한 거다. 뭐 그렇게 주장해도 제가 보기엔 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무사 문건으로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김성태 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만약에 적폐몰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 문제가 진행된 거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박근혜 정부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검찰단 그러니까 군 내부의 특별 검찰단이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사실은 국회에서도 만약에 이걸 청문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구성이 되면 당연히 국방에 소집해서 이 문건에 대해서 작성한 지시를 내린 사람은 뭐고 실제로 작성 지시를 내린 의도가 뭐고 이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당사자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작성했다는 소강원 그 당시에 이제 기무사 참모장 1차장이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조현천 씨는 지금 기무사령관은 해외에 나와 있고 또 이제 뭐 그 윗선에 검토되는 사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송영무 장관이 처음에 기무사 TF에서 이걸 조사하라고 그랬다가 이거 안 돼. 기무사에서 TF에서 조사하지 말고 별도의 검찰단에서 조사하라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고 지금 대통령은 송 장관도 빠져라.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그거를 왜 지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옹호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도리어 정치적으로 수를 읽을 수 있다면은. 뭐냐면 3분의 2가 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 의결을 해가지고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위수령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위수령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위수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바로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을 탄핵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탄핵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가 과반입니다.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반의 국회의원들을 잡아가야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야죠. 우리 지금 제6공화국 헌법에는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국회를 정지시킬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는 어떤 사람도 국민의 뜻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탄핵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뭐 미수령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만화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한민구 장관은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은 지시한 최윗선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기무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거예요. 범죄도 합참해서 해야지. 이제 군이 출동하고 이런 거는 기무사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 보안사를 이제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대에 사는 사람이 이제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과거 시대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증거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이제 김영우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은 이제 그게 최악